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곡성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곡성민원실장. 새로운 또 직함을 가지게 되셨네요. 네, 아니, 진짜로 곡성 주민들이 예.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 3주째 주민분들 만나면서 네. 박홍두 후보가 군수가 되면 저는 어. 곡성 여의도 민원실장이다. 왜냐하면 군에서 할 일이 있고 군수가 네. 또 중앙정부랑 협의해야 될 법과 제도의 개선 사항도 있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히려 거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순천 일부하고 광양, 구례, 곡성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있어요. 사실은 곡성은 그 중에서 가장 인구 수가 적습니다. 음. 상대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님과의 밀착도가 많이 떨어져요. 예.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광양이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광양이 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도 예.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들은 12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곡성 명예군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제가 민원실장으로서 직접 예. 현장의 말씀들을 듣고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법과 제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지원하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은 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미 접수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결혼하신 지 2주 거기는 결혼 이민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농촌이 다 그렇지만 결혼 이민자들 중에서 20년이 지났는데 네. 한 20년 지나서 아이돌 둘인가 셋인가를 낳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귀화해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시험은 잘 못 치셔. 근데 사실상 20년간 와서 계속. 아이를 낳고 키우면 한국인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 국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거주 기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합법적 거주 기간이라든지 또는 출산 유무라든지 결혼의 지속 여부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국적을 좀 자동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렇네요. 그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예,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가 이제 겹치기도 하고 고속도로가 곡성 안에 통과를 하는데 네. 곡성 안에 있는 특정 구간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가 내리막길에다가 약간 꼬불꼬불해. 그러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 순찰대 분들을 뵀는데 그분들이 여기는 구간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카메라.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위를 통해서 예. 그 특정 구간에 사고 발생률을 실제로 점검을 해 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구간 단속이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사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현장 민원들이 실제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법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하고 네.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라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현장에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바로 듣고 이거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네. 곡성 민원실장입니다. 곡성 민원실장. 자, 뭐 이 지역 곡성에 사시느라 또 국회에 와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데. 예, 이따 10시에 또 운영위원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회의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곡성에 있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저희 100%. 출석 본회의에서 네. 시작하기도 전에 가서 이준석 의원이랑 뭐 에이, 어흥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그 재밌어가지고 예.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아니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장시경 목소리다 그러더니 셋이 동시에 일어나서 난 이준석 의원만 올 줄 알았는데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 세 분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 기억하신다.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시길래 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밝혀. 다 밝히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차례인 거예요. 명태균, 김대남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은 김영선 그다음에 이원모인 거고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이. 근데 김영선은 두 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2022년 재보궐선거하고 네. 2024년. 맞아요. 2022년은 성공한 공천 개입, 2024년은
김영선 입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공천 개입이죠. 그런데 컷오프 됐으니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누구냐? 당시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준석이었다는 거예요. 2022년에.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재보궐선거는 뭐 윤상현에게 전적으로 다 맡겼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더 큰 선거가 있었잖아요.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더 큰 선거에는 광역단체장 선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유승민, 김은혜 무리해서 억지로 김은혜를 경선을 붙였잖아요. 대통령실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어요. 그 다음에 광주시장 후보 주기환. 이 주기환 그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자기 수사관이었다는 거 말고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전문성이나 경력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주기환을 광주시장으로 시켰고 공천했고 그 다음에 2024년에 비례대표 후순위 줬다가 나 안 해 하고 주기환 씨가 치워버렸고 그리고 이틀 뒤에 자리도 없던 갑자기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주기환 씨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 시중은행들이 다 만들어서 그 자산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담보 제공됐던 거 관리하고 그거 싸게 부실채권용 자산이니까 부실채권과 연관된 자산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데예요. 굉장히 노른자거든요. 거기에 상임감사로 가셨잖아요. 연복 3억 3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지방선거 때도 당연히 용산발 공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데 당시 그 상황을 저는 밝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처럼 무슨 뭐 폭로를 하니마니 이렇게 정치적인 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당 정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는 국회의원으로서 밝혀라. 다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직격탄 날리셨네요 거기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밝혀. 다 밝혀. 다 밝혀.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었군요. 당사자가 어찌 보면 당사자가 용산발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그 공천 개입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다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면서 왜 그래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내 귀에다 대고라도 얘기를 해봐라고 했더니 귓속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포즈를 취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고 손나팔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있는 대로 얘기를 할까요? 라고 이제 손나팔을 하던 그 포즈가 어흥이라고 연합뉴스에서는 보도를 한 거예요. 저 사진이 이게 이제 요 사진이 어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 나 귓속말로라도 한번 밝혀봐. 그랬더니 이렇게 밝힐까요?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포즈만 취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도 그렇고 지금 이준석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고 있던 지지층도 일부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있어서 이번도 김영선 건 특히 왜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소극적이냐,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 좀 작아지는 모습이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작아진다 안 작아진다는 뭐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문제는 사실 이 본질은 어쨌든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이준석 게이트도 천하람 게이트도 아니에요. 본질은 김건희 게이트다라고 하는 점은 좀 분명히 하고 근데 여기에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다. 입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히면 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를 정치적인 카드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도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24년 김영선 그 창원 의창 선거에 김건희 여사의 그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기자한테 결국 그분들 컷오프 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입의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거꾸로 자, 2023년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하려고 개입한 거는 컷오프돼서 실패했다. 오케이. 실패했다 치자. 그럼 2022년 성공했잖아. 성공했죠. 그다음에 2024년에 이원모 용인 성공했잖아. 2대 1이네.
적어도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라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해명을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고. 성관계 있으니까. 예, 2대1이에요. 2대1. 예. 끝. 네. 그다음에 이거는 성공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시도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게 뭐 텔레그램 보냈든 뭐랬든 간에 김건희 여사는 그냥 민간인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뭐 법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아니 민간인이 그냥 일반 민간인입니까? 그것도 이게 처음 터진 일이라면 그 변명이 통해요. 네. 본인이 스스로를 일반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마포대교 가서 지시하시고 앞으로 잘 귀 기울이겠다. 당신이 왜 귀 기울이시는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현장의 목소리에 그러라고 있는 자리가 거기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면 그런 얘기가 일부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적돼 왔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해 왔잖아요. 이종호 얘기하면서 뭐 이종호 씨가 결혼 후에는 뭐 연락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그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포와 손을 끊고 뭐 사람들 다 연락 끊고 연락한 적 없고 자기는 손해 받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얘기를 그러면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수사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텔레그램도 어제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의원께서 어제 MBC에서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확하게 부인을 못한다. 앞으로 지금 뉴스토마토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하고 저널리스트 여기도 그렇네요. 지금 증거를 쥐고 하나씩 살라미로 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거는 저쪽에서 부인했을 때 받아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취재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언론사에서. 네. 지금 조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씩 푸는 겁니다. 꼭지를 수도꼭지를 어디까지 풀지 오늘은 어디까지 풀지 오늘은 어디까지 틀지 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돼 저쪽에. 대응을 못 해요. 결과적으로 컷오프됐다라는 얘기. 그거만 모르는 사람이다. 망상이다. 저 사람들의 허언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텔레그램을 즉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냐? 이거를 밝히라는 거예요. 텔레그램 내용이 공천 개입이 아니라면 그 텔레그램 내용을 되죠. 공개하라. 그랬더니 이제 강승규 의원이 그건 개인 정보다 사적인 거를 아니 신 의원님은 친구들 간에 텔레그램 하는 거 다 다 공개하시나요? 그래서 그럼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는 친구 사이세요? 왜 그런 분들하고 만나세요? 주변 정리 좀 하세요.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무슨 친구 사이고 개인 정보입니까?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느냐를 정확하게 부인하거나 그래서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의견이시고요.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겁박하지 말고요. 고소고발로. 안 하고 있고 만약에 명태균 씨가 허풍을 떤 거다, 과장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든지 취하시면 돼요.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강대남 씨 얘기도 잠깐 여기 말 나온 김에 김대남 강대남이랬는데 김대남 씨는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김대남 씨는 뭐 하던 사람이냐? 일단은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했다. 그것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선임 행정관이었는데 그 이전에 그럼 어쩌다가 선임 행정관이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가 있잖아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김대남 씨가 뭐를 했냐면 2021년 4월 16일 날 착한 정치 시민연대를 만듭니다. 착한 정치 시민연대 발대식 여기 기사인데 대표예요. 그다음에 착한 정치 시민연대 1차 연석회의 조직 전국 시도 확대. 요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득표 조직으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쪽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이 기사가 2021년 4월 16일자 기사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2021년 그로부터 약 한 달 전 3월 4일 날 퇴임합니다. 스스로 퇴임하고 사실상 정치 선언을 했죠. 그렇죠. 이미 퇴임 당시부터 정치 선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없는 윤석열 관련된 그 사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야,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을 한 그 결과 그리고 강릉의 유력 여권 정치인의 추천을 또 받아서 강릉에 누군지 다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네네. K모 의원, K모 그렇죠. 강릉 유력 정치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강릉 쪽에서는 제가 강릉하고 삼척 쪽에 그 이분과 학연이 쫙 겹치는 분들을 찾아서 여쭤봤어요. 이분이 강릉고등학교 연세대 출신이거든요. 학연이 겹치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다 이렇게 소문이 났군요. 그래서 이 조직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팬클럽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다. 이제 당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팬클럽으로.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서는 지역 조직,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으로 전화하려고 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득표 조직으로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강릉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의 유력 정치인에게 추천까지 받아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그 이전에 뭐가 없어요. 경력이 정치 경력이. 이거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 들어간 그 상황부터 보더라도 좀 그래서 이상해 보이고. 이거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그 사실은 백분 토론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여기까지 안 갔어요. 안 가서 시간도 제한돼 있고. 오마이TV에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강승규 의원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말씀 하도 껴들고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셔. 그래서 이유를 알겠어. 저런 분들이 대통령 근처에서 보좌를 했으니 수석들로 다른 그 이상한 월드에서 윤석열 월드, 김건희 월드에서 사시는구나. 이 김대남 씨가 강승규 수석의 부하 직원이에요.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었고. 그렇네요. 1년 넘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강승규 수석이 어제 그런 얘기를 당시 강승규 수석이 어제 그런 얘기. 그 사람은 대통령실로 보자면 나중에 1급 대리까지 1급 직무대행까지 올라갔죠.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선임 행정관이 되고 시민사회 수석이 공석인 시민사회 그 비서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리까지 했어요. 1급 직무대리까지.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렇잖아요. 용산 그 국방부 가면은 그 대령이 커피 타고 별이 창문 닦는다처럼 뭐 그럴 수 있어요. 강승규 의원은 그 사람은 대통령 영부인과 직접 김건희 여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그 이런 데 있지 않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위와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는 지금 나온 정황으로 보면 텔레그램하고 사적인 친분을 맺어왔어요. 명태균이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명태균 씨가? 그렇죠. 이명수는 무슨 지위가 있어요? 이명수 기자는? 그러니까 그런 지위와 최재형 목사는 무슨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첫 번째 그 1급 내지는 선임 행정관이기 때문에 독대할 처지가 안 됐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사실에서 맞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맞는다면 그렇다면 그냥 단순 블러핑이냐 김대남 씨의. 근데 김대남 씨가 얘기한 대로 된단 말이야. 다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제가 있을까요? 대략 위치도 확인을 했는데요. 강릉에도 김건희 여사가 애용하는 먼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먼 집. 뭔가 같은 부류의 미래를 예측하시는 있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취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취재했으면 제가 정말 많이 취재한 겁니다. 강릉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태균 뭐 이번 이 의혹이 터진 다음에 아니 명태균 역할한 사람이 과연 하나냐? 아닙니다. 한 명뿐이겠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런저런 듣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한 명이 아니죠. 라고 들었어요.
뭐 관리하는 사람이 최소한 10명은 된다 이런 얘기도 뭐 여의도의 10명 바닥에서는 떠돌았고요. 예.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게 아니, 사실 그리고 확인된다면 이게 사실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네. 아니 뭐 명태균 씨를 김건희 여사가 뭐 그냥 그 명본부장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더 친근하게. 예, 더 친근하게 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 불렀다. 예. 자, 그러면 이거 공천 개입 의혹 앞으로 좀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는 이거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이명수 기자한테 넋두리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넋두리가 아니라 예.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그 내가 역공작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공작. 네. 무슨 이런 역공작이 있습니까? 아, 그건 말이 안 돼요. 신박한 논리를 다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역공작을 건데. 했다. 예. 내가 일부러 그 이명수가 그 이명수 빠져들게, 기자 덫에 걸리게. 덫에 걸리게 무슨 덫에 걸린 겁니까 이명수 기자가 지금 이상하잖아. 그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냥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어제 강승규 의원께서도 네. 그 허풍이고 정치 초년생에 그 이 자아비대증 허풍 뭐 네. 허장성세 이런 거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이종호 거짓말했다 딱 걸린 이종호 네. 멋쟁 해병부터 시작해서 허장성세하는 사람 예. 이라고 봅시다. 그쪽 얘기대로 호가호위했다 네. 쳐. 네. 뭐. 그다음에 천공, 건진 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도 골라 사귀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혹이 있다면은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그거 전부 다 민정수석실에서 네. 민정실이나 이런 쪽에서 전부 다 불러다가 당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 잠깐 이거 한 1년 반 정도로 네. 돌이켜 보세요. 그때 건진인가요? 누가 이렇게 음. 재벌 찾아다니면서 초반에. 그랬을 때 초반에 건진, 네. 그랬을 때 건진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재벌들한테 속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그렇네요. 뭡니까? 아니 누가 도둑질을 하면 예. 도둑을 잡아야죠. 그게 아니라 담장을 높이세요. 도둑듭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고 대통령실의 네. 역할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추정이 네. 가능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공사 구분 없이 새벽 1시에 싸돌아다니시고 아무나 연락해서 만나고 네. 이렇게 텔레그램 주고받고 하는 것을 네. 대통령실에서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말릴 수 없다. 아무도 못 말리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다 캡처되고 녹취 파일 녹취되고, 만들어지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이들은 왜 이렇게 부주의했을까? 뭐 스피커폰 그 여러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스피커폰 들려줬고. 틀어가지고 예. 뭐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거 뭐 이런 등등등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도 경찰도 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 보세요. 제가 예고하건대 네. 어제 예고. 최재형 목사 8대7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했잖아요. 맞습니다. 기소 안 합니다. 기소 안 한다. 예. 근데 기소 왜냐하면 최재형만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 안 하면 그게 사람들의 분통을 실제로 더 터뜨리게 할 거거든요. 맞아요. 청탁한 사람은 기소, 청탁 받은 사람은 에이 청탁 받은 적 없어.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선물이 아니야? 갓기도입니까? 선물 같은 선물 같지 않은? 아니,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양쪽 다 기소 안 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더 말이 되는 거예요. 참. 한쪽은 기소하고 네. 한쪽은 기소 안 하면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기소 안 하는 것보다 둘 다 기소 안 하는 게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게 여론을 통해서 반전시킬 수 있을지 추가로 그래서 수사하겠습니다까지 끌어내는 거는 네. 여론의 힘입니다. 그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까지 여사는 무소불위였고 네. 지금까지 여사는 언터처블이었어요. 그 그러다 보니까 여사와 직접 관계 있는 사람들은 나도 언터처블이다. 왜냐하면
나를 건들면 여사까지 가게 되니까 나도 언터처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지는 그렇게 재벌들이나 기업들 만나면서 네, 네. 돈 수금하러 다녔던 거고, 명태균은 김영선 의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비. 쌍욕하고 세비 절반 세비 받고 내 반띵. 딸까지 책임져야 돼라는 아. 얘기를 함부로 한 거고. 예? 아, 그렇네요. 예, 뒤에 그런 겁니다. 김여사가 있기 때문에. 예, 언터처블을 아래에 있으면 나도 언터처블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심각하네요. 이게 심각하죠. 법치주의를 또 우리 민주주의를 완전히 당연합니다.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이제 수사심이 말씀하셨지만 8대7 결과 나왔기 때문에 네. 최재형 목사가 뭐 주장한 그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기소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봐야 네.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그들은 기소의 네. 판단을 하지 못한다. 아.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압도적 여론의 힘이 있을 있어야 때다. 된다. 예. 그들은 절대로 기소라는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종호, 김건희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러니까 4년 전에 도이치 이제 수사 다시 들어갈 때 주고받은 일주일 사이 36번의 통화 문자, 뭐 전체 뭐 한 달에 40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통신 내역이 공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 이게 뭔가 검찰 내부에서 분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이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어떤 보고요. 의미로 좀 봐야 그럴 수 됩니까? 있게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뭐. 본물이 터지기 시작한다. 예, 본물이 뚝이 터지기 터진다. 시작- 뚝이 예, 무너진다. 이런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보면 네. 이것도 이제 팩트 체크를 이렇게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이종호 씨가 네. 그 결혼 난 뭐 결혼 이후에는 뭐 이후에는 연락을 연락한 적 없다. 맞아요. 그런 근데 얘기했어요.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연락을 했고 이종호 36차례 네. 연락을 했고, 검찰에다가 지금 네. 김 여사 이 씨는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 이종호 씨의 통화 기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실에서. 그다음 거는 뭐냐면 해명이 네.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통화를 했다. 네, 그런 이것 얘기를 자체도 했어요. 말이 안 돼요.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네. 고발인 조사가 시작이 됐을 때 본인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야 너 그것 좀 그 주포랑 상의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런 상식적으로 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변호사랑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랑 네.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통해서 연락했다라는 건 말이 됩니까? 그럼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랑 직접 연락을 하든가.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네. 김건희 여사 주식 계좌와 그 상황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2020년에 근무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네. 2010년, 12년 이 어간에 있었던 이종호와의 이 거래를, 주식 거래, 김건희 여사 말대로 그냥 계좌를 신탁했다고 칩시다. 네. 그거를 알고 있었나? 8년, 10년 뒤에 예. 8년 뒤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종호와 일주일에 36번이면 네. 17번씩 하루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애인이세요? 가족이세요? 가족도 이렇게 안 하죠. 예. 가족도 저도 잘- 부모님께 굉장히 예. 죄스럽네요. 맞아요. 저도 예, 며칠에 한 번씩밖에 전화를 못 드리는데, 여튼 오늘 꼭 해야겠습니다. 근데 예. 또 JTBC에서 네. 권오수 전 회장이 이 씨가 예.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좀 알려주라. 그 계속 뒤 연락 오니까. 모르는 번호로 김건희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면서요. 이거 뭡니까? 근데 지금 또 다른 얘기 하는데 어쨌든 아니 검찰 진술에 진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진술.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 강승규 의원은 언제부터 검찰을 그렇게 믿으셨어요? 이러더라고. 이거 자폭입니까? 아 이거 뭐야?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검찰의 말이 신주단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검찰을 검찰.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특검 가야죠, 뭐. 예. 그다음에 김 여사 통화 내용이 뭐냐? 예. 라고 하는 질문에 검찰 진술 진술에서. 검찰에서 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진술이 나오죠. 예. 검찰 진술이 또 하나 나와요. 그 하나가 더 나온 건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번호. 다른 번호로도 연락했다. 네.
라는 검찰에서 얘기를 나와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36회 네. 뭐 총 전체 뭐 40회 나온 거 한 일주일간 36회 이상의 있을 수 있다. 본인 명의 폰이 아닌 그러니까, 또는 뭐 저기가 알고 있는 폰 번호가 아닌 이종호 씨가 알고 있는 폰 번호가 아닌 것으로 김건희 여사 내지는 김건희 여사 측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해요. 네. 다른 번호로도 계속 발등에 불 떨어졌지. 그만큼 고발- 급했다. 아니면 고발인 조사가 그만큼 나오니까. 내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야, 이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것도 음. 그러니까 공범은 아니고 방조죄로 처벌된 전주 네, 손모 씨. 이 유죄 선고 이후에 좀 이것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미 검찰이 예. 회복하기에는 늦었다고 보고요. 뭐 검찰 측 일부가 이런 뭐 사건 기록이나 네.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보니까 JTBC가 최혜병 사건 때도 그렇고 그 사건 기록들을 많이 입수해 있어요. 네. 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검찰 측 일부에서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제 그 권오수 그리고 손모 씨 1심 재판에서 공판 검사 두 사람이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 두 네. 사람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서 그게 뭐 주가 조작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제가 확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가지고 22억 9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 보고서에 썼어요. 라는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블록딜과 관련된 질문을 그때 그 이종호 씨에게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근데 그 공판 검사들 그때 그 얘기했던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공판 검사들이 그 공판 하다가 갑자기 사건에서 네. 배제되고 하나는 월드뱅크인가로 가고 한 분은 저 지역으로 가시죠. 영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판에서 배제됐어요. 네, 손을 떼게 했어요. 예, 공판에서 배제됐어요. 그리고 예. 손모 씨 같은 경우도 도저히 방조범으로라도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거보다 더 12시에 때려주삼 3,308만 주 그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7초 후인가 실행이 되잖아요. 7초인가요? 7분인가요? 계속 헷갈리네. 하여튼 간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증권사 직원이랑 얘기하면서 뭐 증권사 직원이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증권사 직원이랑 얘기했지 이종호랑 직접 얘기한 거 녹취록이나 기록이 없지 않냐. 근데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증권사 직원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한테 연락 받으신 거죠? 라고 되물어봐요. 그분이 누구야? 이종호 주포 이종호로 선수 이종호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네. 왜냐하면 주식 계좌 관리를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이종호일 수밖에 없어요. 또는 네. 이종호의 바로 아래 직원이거나 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아니 저기 당구 칠 때 꼭 직접 쳐야 됩니까? 원코, 투코, 쓰리코 다 있어요. 예. 그렇게 해도 당구 쳐서 공 2개 맞으면 저 1점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길이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네. 예, 제가 당구를 사실은 잘 못 치지만 어쨌든 간에 당구 안 친 지가 한 10수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근데 꼭 직접 맞춰야 돼요? 아니죠. 원 쿠션으로 맞출 수도 있고 투 쿠션으로 맞출 수도 있고 힘차게 돌려서 3 쿠션, 4 쿠션으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구멍 파기해서 맞출 수도 있고. 점수만 내면 되는 거지. 1점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거래를 그런 방식으로 뭐 직접 그 얘기가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직접 이종호와 통화한 내용은 없지 않냐? 이종호랑 통화한 사실은 있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저기를 통해서 증권회사 직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 쿠션, 투 쿠션으로 돌려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직접 친 게 나오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이것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 공천 개입 의혹도 그렇고 도이치 의혹도 그렇고 또 명품백도 사실은 어제 수심위 결정에 따라서도 이것도 뭐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야, 이 온통 김건희 여사 얘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물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로. 야,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이 자리도 결국 군기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뭐 특검법 이 거부권 행사되면 국회 넘어갔을 때 그냥 단돌이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한 아니야? 자랑하려고? 체코 원전 자랑?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고기 반찬 준비했다고 고기 반찬. 자랑하던데 어제. 고기 반찬. 국민들은 국민들은 배추 한 포기 사는 거를 두려워해요. 한 폭에 2만 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3개 들어 있는 한 망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여당과 대통령실의 모습, 국민들 절망을 하고 있고 거기다 김건희 여사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 이제 국감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뭐 국민들 앞에 내놓을 거리들을 또 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이미 몇 가지는 이미 내놨고요. 네. 개인정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건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뭐 공정위 사안 관련해서 몇 가지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미 준비해 놓고 이미 미리 국감에서 내야 될 자료들을 미리 내고 있고 또 국감 준비하면서 몇 가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김건희 있을까요? 여사 관련해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정무위에 있으니까 주가 조작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운영위원회에도 같이 겸임으로 맡고 있고 그게 대통령실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저는 김대남 씨하고 명태균 씨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출석해야 되는지, 출석하면 뭘 물어볼 건지, 이거는 출석을 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논리를 시전하는지 지켜보시죠. 대한민국 모든 고위공무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안절부절, 전전긍긍, 온갖 괴상망측한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다 나옵니다. 운영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부를 수 있죠. 그럼요. 불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실 관리 감독하는 운영위에서 하나 따져봐야 될 문제고, 국회 운영위 10시에 개인이니까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네요. 국회에서 천하람 의원 오늘 운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오시겠네요. 그것 좀 물어봐 주세요. 왜 새벽 4시에 왜 궁금합니다. 홍매화를 그렇게 심으려고 열심히 삽질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뭔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가서 또 다 밝히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서 요즘에 천하람 의원이 언론 노출이 좀 뜸한데 그거 좀 물어봐 주시면. 천하람 의원한테는 그 얘기도 했네 그때. 왜 A나 B로 나와? 당신은 천이니까 C지. C 의원이라고 다음부터는 해달라고 해. 그렇네요. 오늘 또 가서 확인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국회 운영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장식 혁신당 의원 만나봤고요.